귀족 파티에 놀러 가서 화장실을 가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바람에 오줌을 참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담인 거죠? 진짜로? 아 진짜? 이게 현미경적 혈뇨라고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적혈구나 이런 게 있는 그런 혈뇨도 문제죠. 문제죠. 그 현미경적 혈뇨가 특히 이제 성인들에서는 암의 초기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뇨가 발견이 되면은 그냥 그 자체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병원 가셔갖고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현미경적인 혈뇨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막 정밀 검사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두 번 더 검사를 해봅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나이도 보고요. 이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지 또 단백뇨가 같이 동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서 정밀 검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건강검진에서 하는 혈뇨 보는 검사는 현미경 검사는 안 해요. 아, 예, 현미경 검진에서는 검사는 안 안 하고 해요. 그 스틱에다가 묻혀서 그 헤모글로빈하고 반응해서 색깔 변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위 양성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뇨가 아닌데 혈뇨인 것처럼 검사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미경부터 보고 정말 혈뇨가 나오는지 본 다음에 정밀 검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검사 그 스틱형이 있고 컵에다가 담는 게 있잖아요. 그 검사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또 뭐 있어요? 그 컵에 담을 때 처음에 나오는 소변은 담지 말고 맞아. 뭐 중간쯤을 뭐 담아라는데 맞아. 그게 그거 처음부터 담으면 큰일 나요? 처음에 나오는 소변은 뭐 염증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소변을 갖다가 봐야지 다른 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그 깨끗한 소변을 갖고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 소변을 봤을 때 나오는 몇 초간의 물줄기는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줄기를 받아오시라. 그렇게 중간료를 받아오시라는 파이프 거고요. 청소하고 그쵸. 새로 나오는 거 예, 받으면 네, 그 청소하고. 소변 나오는 뭐 입구나 이런데 뭐가 묻어있던 그러니까요, 것들이 예. 섞일까봐 그러는 거죠. 스틱으로 보는 거는 스틱에 묻어 있는 화학 물질하고 반응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이 그 화학 물질하고 반응해서 색깔 변하는 걸 갖다가 보는 거고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그 화학 물질하고 반응해서 색깔 변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간단해서 색깔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해서 검진용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알부민이 뭐 몇 미리그램이 나왔는지 적혈구가 뭐 몇 개인지 그게 적혈구인지 아닌지를 보기에는 적절한 검사는 아니에요. 그런 스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이제 큰 병원 가시면 소변을 이렇게 중간 소변을 모아오세요 해서 컵에다 모아가면 그걸로는 알부민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나오는 게 정말 알부민인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갖고 병을 찾는 일을 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도 병이 된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너무라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병이 날 때까지 참는 걸 너무라 그런다면 너무 많이 참으면 병이 나죠. 그래서 소변을 갖다가 너무 많이 참으면은 방광에 있는 소변이 위로 신장 쪽으로 역류가 되면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티코 브레라고 천문학자가 있는데 케플러와 같이 동시대에 쌍두 제일 유명한 근데 궁극적으로는 케플러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 티코 브레가 죽으면서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다 가져가서 이제 본인이 다 발표하면서 유명해졌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귀족 파티에 놀러 가서 화장실을 가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바람에 오줌을 참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담인 거죠. 진짜? 지금? 아 진짜예요. 네. 이제 서프라이즈 나온 얘기 같은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소변을 어떻게 곰이 3개월 동안 잠을 자면서 소변을 한 번도 안 본다 그러고 한 번도 안 봐요? 다람쥐는 3번 깬대요. 그걸 누가 옆에서 집지키고 있었어요? 조교가 신장내과 의사들 중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병이라는 게 오줌이 안 나와서 돌아가시는 병이잖아요. 또 곰은 3개월 동안 오줌을 안 싸는데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잘 따갖고 와서 그 곰의 능력을 사람한테 이식을 하면은 콩팥이 망가져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오줌은 검사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하다. 키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봤어요. 소변에 단백뇨가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변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정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전날 밤에 뭔가 섞인 거죠. 섞인 거.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소변 양이 늘어나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더. 있죠. 예, 요봉증이란 병인데 당뇨가 영어로 다이비티스 멜리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요봉증은 영어로 다이비티스 인스피두스라고 그럽니다. 멜리투스는 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줌이 달다는 병이고 인스피두스는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줌을 맛봤더니 아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맛이 하나도 없냐? 오줌의 성분을 물어보셨는데 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폐물, 뭐 나트륨, 전해질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해질이나 구성 성분보다는 물만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오줌을 갖다가 5리터, 6리터씩 배설을 해서 몸 안에 필요한 항상성이 유지가 안 돼서 몸이 탈수가 되는 거죠. 노폐물도 안 빠져요? 물도 많이 먹긴 하겠네요. 그러면. 요봉증에 걸리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병원에 병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을 갖다가 배설하는 만큼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아프질 않아요. 하루 종일 목말라. 하루 종일 목말라 하고. 그런데 너무 연세가 많다든지 아파갖고 물을 갖다가 그만큼 못 먹게 되면은 이제 몸의 항상성이 떨어지니까 몸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몸이 탈수가 돼 있고 몸의 삼투압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제 복잡한데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 양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 자체에 병이 있는 경우도 이런 요봉증이라는 병이 올 수가 있고 또 여기 머리는 괜찮은데 오줌을 만드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뭐 복잡한 검사 과정을 거쳐갖고 병을 찾게 되죠.